직전에 우리는 이 고립계에서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되는 그런 원리와 또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지만은 충돌 전후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충돌 후에 그 1차원 직선 운동의 경우 두 입자의 충돌 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V1i와 V2i,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충돌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두 속도 벡터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일라스틱 콜리존의 경우에 충돌 후에 두 벡터가 어떠한 상황이 되는지, 어떻게 얻어지는지에 대해서 물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운동량 보존, 다른 하나는 에너지 보존으로부터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양도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나중에 두 속도 벡터에 대해서 1차원적인 그런 값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했는데, 근데 이게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얻을 수는 있는데 이 V1F와 V2F를 얻는 과정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변치 않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거죠. 요건 이렇게 넘기고, 요건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긴 다음에 다 2분의 1을 다 없애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M1끼리 모은 거예요. M2끼리 모으고, 그래서 M1에 V1i의 제곱 마이너스 V1f의 제곱이 되고, 이건 1로 넘겼으니까 M2에 V2f의 제곱 마이너스 V2i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V1i 마이너스 V1f, V1i 플러스 V1f,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은, 이것도 이제 M안은 M안끼리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겨서 M안끼리 모아보면은 M1에 V1i-V1f 이렇게 되고, 이쪽 사이드는 M2에 V2f-V2i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M1에 V1i-V1f 여기 있죠. 그죠? M1에 V1i-V1f 여기 있고, M2에 V2f-V2i, M2에 V2f-V2i 여기 있죠. 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쇄할 수 있죠. 이렇게 상쇄하면 뭐만 남냐 하면은 요거와 요거만 남아요. 즉 요거죠. V1i 플러스 V1f 이퀄 V2f 플러스 V2i, 이렇게 이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뭐 다시 정리해서 i끼리 또 모으면은 V1i 마이너스 V2i는 뭐 이제 이쪽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B1F 플러스 V2F,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두 개의 선형 연립 방정식을 얻는다는 거죠. 아까는 이제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였는데 이제 앞에서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두 개의 선형 연립 방정식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것이 V1i, V2i였고 이제 식이 두 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연립으로 풀면 되죠. V1F와 V2F에 대해서 풀면 돼요. 이거 여기서부터는. 자, 풀어보면은 V1F가 이렇게 되고 V2F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V1i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V2i가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V1F와 V2F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이 두 개의 질량이 이제 같은 경우예요. 두 개의 질량이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M1과 M2가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앞에 거 그대로 쓴 거고, 여기는 앞에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요 경우 요 밑에 여기 요 경우는 M1과 M2가 같은 거예요. 뭐 당구공의 경우를 생각하면 되죠. 당구공 모든 질량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 갖다 이제 M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M1, M2가 같으니까는 요거는 0이 돼버리죠. 그죠? 상쇄돼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M1, M2 같으니까 EM이 되고, EM 해서 요거 어떻게 되냐 하면은 V1F는 V2i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V1과 V2가 서로 이제 교환하는 형국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V2F의 경우도 여기 이제 M1과 M2가 같으니까 여기 1이 되고, 이쪽은 상쇄가 돼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V2F는 V1i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M1과 M2가 이제 부딪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M1이고 M2가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처음에 어떤 속도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다음 얘도 이제 어떤 속도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얘가 이제 M1이 V1i고 M2가 V2i가 되는데, 근데 M1의 파이널 속도가 V2i가 돼요. 그렇죠? M1의 파이널 속도가 V2i.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부딪혔는데, 이 M1은 결국은 요 V2i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M1은 충돌 전에는 V1i로 갔다가 충돌 후에는 V2i로, 다시 말해서 M2의 속도 벡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 M2의 경우는 V2i로 왔는데 그 이제 최종 속도는 V1i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는데 얘는 이제 V1i를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충돌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얘와 얘의 속도 벡터가 서로 교환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M1은 충돌 이후에 요 M2의 속도 벡터를 가지고 멀어지고, M2는 충돌 이후에 요 M1의 속도 벡터를 가지고 둘이 멀어진다는 것이죠. 서로 그냥 속도가 마치 그냥 서로 바로 그냥 바꾸듯이 서로 교환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요. 어떤 경우에 M1과 M2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 두 개의 당구공이 있는데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두 개가 같이 움직여서 하나는 V1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하나는 V2라는 속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직선을 달려다 딱 부딪혔어요. 부딪히면 서로 이제 반대로 튕겨나갈 텐데, M1이 튕겨나가는 속도는 그 M2의 속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V2로 이제 튕겨나가는 것이고, M2는 그 M1의 속도, 즉 V1의 벡터를 가지고서 이제 튕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서로 속도가 교환되는, 질량이 같을 경우에는 1차원 운동의 경우에 두 개의 속도가 바로 교환돼서 이제 직선상의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1차원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1차원 운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혹시나 이제 당구장에서 해볼라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제 스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구장에서 하긴 쉽지 않죠. 이건 당구장에서는 공이 돌잖아요. 그죠? 돌면은 그 도는 또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를 이제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당구장에서 이걸 구현하지는 못하죠. 어. 왜냐하면 우리가 당구장에서 공을 굴리려면은 결국은 공을 갖다 회전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공을 미끄러지게 할 수 없잖아요. 공을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두 개를 이동시키려면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회전을 하는 순간 이제 이거의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회전하지 않고 그냥 우리 물체가 그대로 이동하는 거 있죠. 그대로 이동했다가 이제 서로 충돌하고 헤어지는 거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보는 거지. 당구장처럼 그렇게 회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그 아까 처음으로 가면 처음에 그 상황과 똑같아지는 거죠. 처음에 이거죠. 이거 여기 보면은 요 질량이 똑같을 경우에 여기서 지금 M1과 M2가 질량이 똑같아요. 요거와 요것이 똑같아요. 그리고 요 두 개가 이 회전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쭉 그냥 오는 거예요. 여기도 그대로 쭉 왔어요. 충돌했어요. 충돌한 이후에 V1i는 뭐냐면은 요거를 가지고서 요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V1i는 V2i를 가지고서 다시 말해서 V1f라고 하는 거는 결국 V2i를 가지고서 이제 튕겨져 나가고 V2f는 요걸 가지죠. 요거 V2f는 V1i를 가지고서 요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질량이 같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그 서로 이제 1차원 직선상을 서로 마주보고 와서 충돌한 이후에는 서로의 속도 벡터를 뺏어서 오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 이제 충돌 이후에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어느 때 두 질량이 같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 총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는 이거는 이제 우리 당구장에서의 케이스와 유사해요. 물론 스피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굴러가는 건 생각하지 않고 이제 회전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V2i가 0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하나는 정지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당구장의 상황처럼 그냥 하나 저기 M2는 정지해 있어요. 그죠? 정지해 있어서 V2i가 0인 경우고 M1은 이제 속도 V1i로 이제 1차원 직선을 진행해서 충돌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1차원 운동 요 선상에서 뭐 튕겨져 나가든지 더 가든지 하여튼 뭔가가 벌어질 텐데 근데 여간의 운동은 이 1차원 직선 상에서만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V2i가 0이니까 이제 이게 날아가는 V2i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고 이게 날아가죠. 그래서 V1f는 이제 이렇게 되고 V2f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상황을 생각하냐 하면은 M1이 M2보다 굉장히 큰 상황. 근데 여기 만약 혹시 M1과 M2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M1과 M2가 같으면 만약 여기서 이제 이 상황에서 요거 갖고 앞에서 했던 거 앞에서 당구공처럼 M1과 M2가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V1F는 뭐 어떻게 되죠? 0이 돼버리죠. 그죠? 다음에 V2F는 V1i가 돼요.
똑같아요. 서로 교환이에요. 그죠? 아까 V2i가 뭐죠? V2i가 저기 정지해 있잖아요. 그래서 V1f가 V2i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V2i가 0이었기 때문에 충돌한 이후에 V1f는 V2i처럼 정지하게 되는 것이고 V2f는 V1i가 되죠. 그죠? V2f는 이제 이게 1이 되니까 V1i 즉 M1이 가지고 있던 속도 벡터를 가지고 나간다 하는 아까 앞에서의 우리 결론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V2i가 속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건 정지해 있건 결과는 마찬가지죠. 서로 운동의 그 속도 벡터를 서로 교환하게 되는 거예요. M1과 M2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M1, M2와 같은 경우의 얘기는 이제 끝을 내고 이제는 M1과 M2가 차이가 나는데 하나가 하나에 대해서 엄청 큰 차이가 날 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M1이 M2보다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윗돌이 굴러오는 거죠. 바윗돌이 이제 뭐 굴러온다기보다도 이제 이 바윗돌이 이제 속도를 가지고 이제 오고 여기에 이제 있는 거는 작은 돌멩이에요. 그래서 바윗돌이 날아와 갖고서 조그만 돌에 충돌하는 경우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 바윗돌은 특별히 변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큰 돌이니까 큰 돌이 와서 작은 돌 하나 충돌했다고 큰 돌이 변할 리가 없죠. 큰 돌은 그냥 원래 가던 길을 가요. 근데 작은 돌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원래 정지해 있었는데 큰 돌이 가지고 있던 속도의 2배가 돼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보면은 이제 M1과 M2가 엄청 차이가 나요. M1이 커요. 그러면 이제 이쪽을 봐요. 이쪽을. M1이 엄청 커요. 그러면 M2가 무시가 되죠. 그러면 V1F는 그냥 V1i가 되는 거예요. 그죠? V1F는 여기 이제 요 M2가 무시가 되니까 그래서 M1은 1톤이고 M2는 1kg이에요. 그러면 이제 1000배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0 더하기 1 하면 1001이고 1000 빼기 1 하면 999예요. 그러니까 1001분의 999니까 거의 1이죠. 그렇게 해서 V1F는 V1i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엄밀하게 보면 약간 이제 줄겠죠. 근데 이제 하여튼 뭐 하나가 엄청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V2F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M1이 M2보다 엄청 크잖아요. 그럼 이걸 무시하죠. 그러면 M1분의 2M1이 돼요. 그죠? M1분의 2M1이 돼서 2배의 VI가 돼요. 그러니까 1톤의 그 돌멩이가 1kg의 돌멩이에 충돌하면은 1톤의 돌멩이는 속도가 약간 줄어들지만은 그 줄어드는 게 매우 미미해서 1001분의 999니까 그죠? 약간 줄어들지만은 그게 미미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속도 벡터를 그냥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요 M2는 요 M1이 가지고 있는 속도 벡터의 2배의 속도 벡터를 가지고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꽝 부딪히면은 큰 게 작은 거에 와서 꽝 부딪히면 작은 거는 휙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큰 거의 속도가 V로 와서 작은 거에 부딪히면은 작은 거는 속도가 2V가 돼서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M2가 M1보다 큰 경우 M2가 M1보다 반대예요. 이제 반대라서 이제는 그 M2가 엄청 큰 것이고 M2는 이제 엄청 커요. 이렇게 이게 이제 M2예요. M2고 M1은 작아요. M1이 이제 V1i를 가지고 M2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M2는 이게 꿈쩍할까요? 이게 벽이에요. 엄청 이제 단단한 벽이에요. 뭐가 부딪혔어요. 이게 꿈쩍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M1은 튕기져 나가겠죠. 그죠? 그런 결과가 나올 걸 예측하고서 보면은 이제 저기 M2가 엄청 커요.
M2가 엄청 크니까 M1이 무시되면은 V1 F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V1 F는 마이너스 V1I가 돼요. 그죠? V1 F는 마이너스 V1I가 돼요.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에 V1I로 해서 충돌했다면은 충돌한 이후에는 이 반대로 마이너스 V1I를 가지고서 튕겨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V2F의 경우는 M2가 M1에 비해서 엄청 컸잖아요. 그죠? 1000분의 1이니까 뭐 0.001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이게 1000분의 2가 되죠. 그죠? 다시 1000분의, 아까 이제 이게 1톤이고 이게 1kg면은 1001분의 2니까 대충 1000분의 2니까 500분의 1이죠. 대강. 그죠? 500분의 1 정도의 그 속도가 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정확히 표시한다면은. 근데 그거를 어떤 뭐 이제 저기 M2가 M1보다 무지 크다, 100만 배 크다 그러면 더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뭐 거의 변화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은 이제 계란은 이제 깨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충돌 전에 가지고 있던 속도 벡터에 이제 마이너스 한 반대 방향의 벡터로 크기는 똑같고 그렇게 튕겨져 나가고, 이 바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그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해서 충돌 전후에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더라도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우리가 충돌 전에 그 두 벡터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면은 충돌 후에 두 물체가 붙어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의 그 속도 벡터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일라스틱 콜리전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서로 분리돼서 가니까 이제 모르는 게 두 개가 돼서 운동량 보존 원리만 가지고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그런 이제 탄성 충돌의 상황에서는 또 하나의 이제 1차 방정식을 얻어서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생기고 모르는 것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모르는, 그러니까 충돌 후에 M1의 속도 벡터와 충돌 후에 M2의 속도 벡터를 얻을 수가 있다, 1차원의 경우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고 인일라스틱 콜리전의 경우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인일라스틱 콜리전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붙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변화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선운동량만 보존되는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인일라스틱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충돌 이후에 두 물체가 1차원이긴 하지만 어떻게 충돌 후에 행동할지는 모르는 것이죠.